부산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민이 살아가는 터전의 보존과 개발, 또 지정과 해제는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가 관내 9곳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추진하는 과정에 앞서서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부산항체 일부들을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현 시점에서 부산시에 요청하는 바를 꼼꼼히 들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이길희 부산 중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의장 이길희입니다. 네, 먼저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예,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가 수도 기능을 대체했던 피란수도로서 부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란수도 부산유산 명목으로 총 9개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9개의 문화유산 목록에는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부산지방기상청, 부산근대역사관,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제한유엔기념공원,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오암동 소망마을, 아미동 빗성마을, 부산항 제1부두가 있습니다. 이 중 부산항 제1부두를 제외한 8개의 문화유산은 이미 등록문화재, 시기념물,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제1부두만 문화재로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제1부두를 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제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체 일부들을 시등록 문화재로서 등록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구의회가 부산시의 일방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우려를 표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 중구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사업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세계유산 등재라는 업적 달성에만 몰두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저희 중구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해당 결의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1부도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발표한 결의안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제한사항이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산항 제1부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기금 등 관련 기관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국제적인知名도가 높아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수입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각종 개발 제한이 예상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해당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원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지역이 협소하고 상업 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중구 특성상 이는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구의 지역적인 특성상 이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제일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중구의회 결의안 발표 전에 부산시의 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사업 추진의 절차상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부산시가 보여준 사업 추진 방식과 태도는 전체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부산시가 구청과 구의회에 의견을 묻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1부두를 시등록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일단 동의부터 해달라는
방식은 건설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구와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하다시피 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의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단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재 부산시 추진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현재 부산항 제1부도를 시등록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시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에 검토 의견을 제출 요청했고 부산 중구청에서는 검토 의견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구의회가 막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중구의회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소통 없는 독단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근현대 역사관의 사례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인근 상권의 경지 침체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태껏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각적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안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의회 역할에서 볼 때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산시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중구 구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현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시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주변 상권들이 점차 노화되고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형성되고 민원 또한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부산항 제1부도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전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구민들은 이제 상권이 침체되는 걸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구의 행정의회 또 구민들까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결의안 발표 후에 부산시의 입장 표명은 있었습니까? 부산시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표명 입장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구에 찾아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 설명회까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중구의회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산항 제1부도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이죠. 부산시에 갖는 의미 또 중구에 갖는 의미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부산항 제1부도의 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산항 제1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항만시설로서 부산 근현대 역사의 실체적 사물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기에 1부도는 피난민 운송과 유엔군의 보급 물자를 수송하는 주요 연결 통로로 활용되었고 이와 동시에 부산의 경제무역 중심지이자 주요 수출입 창구로 부산의 해운 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부산항 제1부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그 활용 가치가 뛰어납니다. 부산항 제1부도 1호는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면 북항에 위치되는 것이 유력한 사항입니다. 지리적 위치나 입지 면에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부산항 제1부도가 갖는 의미가 많이 커 보입니다. 작년 부산 비엔날레 이후에 또 부산항 제1부도의 원형 보존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중구의회가 본 부산항 제1부도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구의회가 그리는 부산항 제1부도의 미래상은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하면서도 실용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항 제1부두와 창고는 부산 비엔날레를 통해 부산 근현대 역사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대형 문화 전시 공간으로서 자신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재로서 단순히 기념하고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용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는 것이 부산항 제1부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미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엔날레 이후에 이제 중구 의회에서는 부산항 제1부두의 활용 방안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활용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부산시와 함께 제1부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을 예로 든다면 문화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여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복합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식음료 업체와 편집사, 팝업 스토어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활용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이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혹시 비엔날레와 같은 전시 행사로도 활용도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유산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의 개발까지 제한되고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석굴암이나 불국사, 수원 화성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의 개발에도 제한이 걸리는 것이 현실인데, 비엔날레 전시와 같은 다른 행사 목적으로 세계유산의 부지나 건축물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가능성을 확신하고 설득할 때는 공감이 갈 만한 선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어필이 될 것 같은데요. 선례가 될 만한 공간이나 건축물이 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 수영구 망미동에 조성된 F1963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F1963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를 생산했던 수영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입니다. F1963은 전시관, 공연장, 서점, 도서관, 카페, 레스토랑, 유리온실, 부산국제갤러리, 현대모터스튜디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화공간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60만 명이 방문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라 있는데, 옛것을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문화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구의 브라운헨저, 백제나 중구의 카페, 노티스 등도 근대 건축물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은 다른 예시일 수 있지만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밀락 더마켓도 복합문화공간의 성공적인 조성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합해보면 굳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아니더라도 부산항 제1부두의 보존과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아니더라도 역사적 건축물이나 건축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 제1부두의 보존과 경제적 활용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 방안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등재 추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1부두의 활용 방안과 추후 생길 문제점에 대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부산항체 일부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중구의회 이번 결의안 발표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 중구에도 부산항 제1부도의 외형 보존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서는 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제1부도 부지를 재개발하더라도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중구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개발 가드라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부산항 제1부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아닌 부산시가 의식을 갖고 보존하며 가꿔야 할 산업유산으로 남겨진다면 어떤 방식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무실에서 탁상 공론의 행정을 펼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부산항 제1부도의 행보처럼 부산 중구를 위한 중구의회 성과들 정리와 함께 또 올해 남은 의정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합심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구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10분 활용하여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주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 근무 인력을 정원하고 집행부 우수 인력을 파견받아 안정적이고 탄탄한 조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질 높은 조직 구성을 기반으로 의정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중구의 유튜브 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정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학생의 의정체험 인턴십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중구의회에 이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 민주주의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중구의 의회가 지방의회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들의 꿈을 길러주는 경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발로 뛰는 의회를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우리 부산 중구의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저희도 올해 4월에 서울 중구의회와 파주시 의회를 방문하여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 사례를 통해 우리 중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 중구의회와 지역적 특색이 비슷하고 유사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타 의회와 적극 교류하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사, 문화 또 경제적 가치를 모두 지닌 부산항 제1부도의 미래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다고 하죠. 특히 행정의 성공은 그 과정의 몫이 더 큽니다. 부산시는 중구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은 중구의회의 의견을 경청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원만한 추진에 있어서 오점이 남지 않는 행정을 펼쳐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